정말 큰 박수로 맞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이니만큼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정말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첫 번째로 발표할 학교는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경제동아리 금융취업 동아리팀입니다. 발표 주제는 여러분 꿀협동조합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햄버거의 짝꿍은 콜라, 단팥빵의 짝꿍은 우유, 짜장면엔 단무지, 라면엔 김치, 저희는 발표를 맡은 대전 달성여고의 꿀조합 박소정. 최은선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모이면 꿀조합이 되는 짝꿍이 참 많은데요. 지금부터 모이면 더 큰 힘이 되는 우리 사회의 꿀조합을 찾아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건전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저희의 꿀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 무섭다는 말 많이 하시죠? 각종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약점 곳곳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550만 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녁상에 모여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은 이젠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역할은 점점 작아지고 이를 노리는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이야기도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이었던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세대. 지금 이들의 은퇴는 초라해졌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는데 사회는 빠르게 변하기만 하니 앞으로 뭐하지? 라는 고민에 이들은 늘 수심이 깊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데 법과 제도는 걸음이 늦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할 차례가 아닐까요? 우리는 두 계층의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뉴 실버 세대라고 부르는 5060 세대입니다. 6.25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이들은 평균 수명이 길고 교육 수준이 높아 기존 실버 세대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기대 수명은 83세인데에 비해 은퇴 평균 나이는 51세에 불과해 약 30년 이상 은퇴 후 공백기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뉴 실버 세대의 인생 설계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의 축소로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자녀들입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로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가구는 기존 가구의 역할이 버겁다 보니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25개 지역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구의 성범죄 비율은 무려 전체의 30%에 달해 이들의 생활 안전 문제 또한 우리는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두 사회적 계층 각각의 문제를 서로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꿀 조합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생활 안전이 취약한 1인 가구와 맞벌이 자녀 등을 고객으로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안심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뉴 실버 세대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사업을 통해 뉴 실버 세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자녀들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의 사업 분석입니다. 뉴 실버 세대를 활용한 인력풀은 우리 사업의 강점입니다. 기존 실버 세대들이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세대였다면
뉴 15세대는 그들의 역량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세대입니다. 이들을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이 점은 우리 사업의 분명한 강점이 될 것입니다. 단 이들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자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고객층과 표적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회입니다. 반면 우리 사업과 유사한 안심 귀가 서비스의 앞선 실패 사례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학 분석을 통한 우리 사업의 전략입니다. SO 전략은 뉴 실버 세대와 1인 가구, 맞벌이 자녀의 니즈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사업 전략을 통해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ST 전략으로는 유사 사업의 실패를 타산 지속 삼아 안심택배, 심부름 서비스 등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WO 전략으로는 효과적인 재교육을 진행하여 우리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고객층에 유용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으로는 유사 사업의 실패를 미뤄볼 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한 우리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업 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꿀 사회작동조합은 뉴 실버 세대를 꿀 서비스원으로 고용하여 안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합니다. 한편 꿀 서비스원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조합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취업 재교육을 받아 향후 꿀 서비스원을 마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심 귀가 서비스는 밤늦게 귀가하는 1인 가구의 고객이나 혼자서 등하교하기 불안한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 자녀 등을 대상으로 우리 꿀 서비스원이 함께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최근 문제되는 각종 성범죄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심 택배 서비스입니다. 1인 가구를 노리는 택배 사칭 범죄도 최근 새롭게 등장한 범죄 형태입니다. 우리 조합은 고객의 택배를 대신 수령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조합의 교육을 받아 검증된 우리 안심 서비스원이 방문하여 안전하게 2차 배달하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불안은 줄이고 위협은 예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객들은 집에서 장보기도 어플로 대신할 정도로 택배와 배달을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심 택배 서비스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1인 가구는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서 혼자 살다 보면 예전엔 부모님이 도맡아 해주시던 형광등 갈기, 못받기, 간단한 집 수리조차 그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기엔 민망하고 스스로 고치기엔 막막했던 이런 경험들. 우리 안심 서비스원은 이런 간단한 집수리와 심부름 등 생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 실버 세대를 그저 심부름꾼으로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뉴 실버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 실버 세대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수행한 한편 우리 조합의 교육 연계를 통해 직업 기초교육, 은퇴 관리 교육, 기본 소양 교육 등 제2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뉴 실버 세대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이른바 물고기를 주기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지속적이면서 실제 효과도 높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의 수익 구조입니다. 우리의 주 수익원은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의 이용료입니다. 참고로 이 이용료는 마치 통신비의 구조처럼 월 기본료와 사용료의 이중 방식으로 구성하여 안정된 기본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은퇴세대의 재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 학원 등과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식의 사업 지원금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우리의 수익은 주로 안심 서비스 사업의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며 꿀 서비스원들의 취업 재교육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적인 수익 구조의 계획입니다. 사업 도입기인 1, 2년 차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의 사업 지원금과 조합원의 출자액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3년에서 5년 차 사업 성장기에는 조합의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사업 수익의 잉여금을 꾸준히 적립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이 자리 잡는 6년 차 이후 사업 성숙기에는 완전한 재정 자립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 양성에 주력하게 됩니다. 우리 사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은 뉴 실버 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와 1인 가구, 맞벌이 자녀의 생활 안정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업은 상부상조 방식의 사회적 문화 형성을 주도하고 앞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드는 데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된다면 서로 돕고 배려하는 건전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보다 가치 있는 사업을 추구하는 우리 꿀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입니다.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1조 우리 꿀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2조 우리 조합은 취약계층의 은퇴 후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우리 조합의 사업 내용은 생활 서비스업과 재취업 관련 교육업이고 제4조 대전 동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제5조 의사결정은 대의원회가 담당하고 대의원은 조합원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때 투표권은 출자익과 무관하게 1인 1표입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은 기업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6조 조합의 잉여금은 30%는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은 또한 조합의 성장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일자 10만원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단, 한 조합원이 총 출자의 30% 이상을 출자할 수 없게 하여 조합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8조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그 의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이나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의 모습이 다양해질수록 사회의 모자란 점을 채워나가는 일도 따라서 더 다채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안중뱅이와 장님이 함께 힘을 합쳐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의 모자란 점을 조금씩 채워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조합은 우리가 찾은 꿀조합 이외에도 우리 사회를 더 빛나게 할 많은 꿀조합이 생겨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대성여고의 꿀 사회적 협동조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의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반의 준비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우리 학생이 어떤 질문이든 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사회적 문제로 커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암울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일을 할 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될 노인 세대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아마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버는 생산에는 노동력의 50% 정도를 아마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대 간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이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좋고 실제로 그리고 뭐 안심택배 같은 거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요걸 보면서 다 좋은데 궁금한 게 이제 수익 구조 문제에서 제가 이제 택배 부분만 여쭤볼게요. 그 수입을 그러면 이 택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건 개인 그 이용하는 그 이용자에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용자보다는 택배 회사 쪽에서 이렇게 일부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잡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 자신감 있게 잘 안 들으셨어요? 이 질문이 조금 잘. 지금 택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업 아이디어를 낸 거 보면 그 안심 택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지금 비용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은 택배 회사가 각 가구까지 배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관리사무소에 배달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걸 이 실버 배달원들이 하면서 그 비용을 택배 회사에서 이 실버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 방식을 잡은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리고 과연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택배를 이용을 하는데 택배 비용이 3,000원이 추가 아니면은 뭐 얼마 이상이면 이제 무료 배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초과 요금을 더 내고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심 택배같이 간단한 서비스는 이용료가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이제 생각지 못한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택배 회사에서 저희 뉴시버 세대에게 돈을 지불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택배 자체를 저희가 수령을 해서 직접 갖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택배 회사는 그 관리사무소나 이외에 무인 택배 함에 넣어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실버 택배도 네네. 관리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네네. 어르신들께서 가가고 방문을 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정보 격차에 대한 얘기가 있나? 발표된 정보 격차. 그러면 일단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심사위원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저희들끼리 또 상의를 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동의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주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또 젊은 세대층의 그 생활 안심 서비스를 잘 결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엄마였던 엄마 입장으로 쉬운 질문 기대하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저도 아기를 키울 때 이제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친정 어머니, 시댁 어머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그런 그 가족들의 도움보다 어떤 점이 우리 이 조합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더 좋습니다 하고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것이 좀 장점인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시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님이셔도 손녀, 손자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저희 조합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사업으로 서비스이니까 남인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싸움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발표 자료 중에 보면 그
사업의 실패 사례로 안심기관 서비스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기존의 안심 귀가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했고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심야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안심 택배 서비스나 생활 도우미 서비스를 추가해서 수익성을 더 확보했고 심야 기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학년 등하교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고객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경희동아리 발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마 질문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자신감 있게 빠르게 동의도 해주셨고요. 또 좋게 이야기해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